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샤스파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일로 오셨어요? 네, 오늘은 K8의 가격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고자 모카 스튜디오로 찾아왔습니다. 아, K8은 지금 정말 장안의 화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일을 보내주고 계세요. K8이 주행하는 장면이 위장막도 없이 지금 이렇게 차가 많은데 얘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 뭐랄까 시선 강탈인데? 네, 실제로 한번 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영상이 또 130만 회 거의 가까이 되면서 그래요? K8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K8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니. 역시 샤스파이의 그랜저 덕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1호차 출고되는 장면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공장에서 1호차 생산차를 사진 찍어서 보내셨어. 저희 유튜브 구독자시라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23일부터 사전 계약 시작이고요. 오늘도 입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미 한참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알게 모르게 아는 부분만 사전 계약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건 계약이 아니라 그건 예약에 가까운 거 아닐까? K7으로 예약해 놓은 게 K7이 단산되면서 자동으로 K8으로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아름아름 다 하셨고 내일부터는 정식 사전 계약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네. 내일부터 정식 사전 계약이면 이 가격표가 네. 수상하군요. 일부러 유출한 거란 가능성이 너무나 킹리적 가심이. 그렇죠. 요즘 현대기아차 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타리아도 유출해놨더니 그 다음날 티저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EV6도 유출이 딱 떴는데 그 다음날 공개되고. 찜찜하지만 네. 그래도 뭐 어쨌든 보죠 뭔지. 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차가 나오면 하도 가격 비교를 하면서 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가격 비교를 좀 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2.5 대 2.5로만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3.0L, 3.5L고 또 3.0L는 기존에는 상위 트림밖에 운영하지 않았는데 3.5로 바뀌면서 이제 하위 트림까지 쭉 운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 배기량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구나. 배기량도 달라지고 트림 운용 방법도 달라졌어요 이제. 그래요. 일단은 네.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하죠. 네. 2.5L 가솔린 K7에서 K8 네. 가격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일단은 기존 프레스티지 트림이 노블레스 라이트가 되었습니다.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갔는데 좀 네. 가격이 너무 올라간 것처럼 보이니까 라이트 트림을 하나 만들어서 가격을 낮춰놨어요. 그래서 그 수치만 봤을 때는 35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네. 의사결정 단계에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X 에디션 이렇게 세 가지 있으니까 네. 너무 많아. 그 두 가지로 줄여.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노블레스와 시그니처를 할게요. 노블레스에 라이트를 하나 추가하자. 이렇게 또 세 개가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이게 지시하는 사람과 네. 현장에 있는 사람이 결국에 동상이몽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면요. 일단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RMDPS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드디어 RMDPS가 기본 네. 해줘야죠. 해줬어야죠. 준대형, 대형 이 정도 되면 CMDPS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 처음에 네. K7 CMDPS 들어왔을 때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용량이 부족해서 굳이 그걸 또 서킷에서 슬라롬을 했다. 진짜 어이없게. 굳이요? 그래서 슬라롬을 하는데 기자들이 갑자기 돌리다 말고 턱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모터가 제대로 막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네. 돌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랜저 K7 마찬가지로 다 그랬어요. 네. 현대기아차의 이 CMDPS가 네. 이 용량을 몇 번 이렇게 넘고 나면 그때부터 안 돌아갑니다. 진짜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 번 개선을 했는데 결국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RMDPS 탑재하고 말았습니다. RMDPS가 조금 더 핸들 감각도 좋고 안전하기도 하고 네.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되네요. 네, 특히 그다음에 이 정도 차급에는. 그 다음에 ADAS 부분에서는 사이클리스트에 대한 긴급제동도 추가되었습니다. 아니, 이전에는 그럼 사이클리스트, 그러니까 자전거 탄 사람은 그냥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전거 탄 사람은 인식을 못했죠. 그럼 오토바이도 조금 애매했겠네? 오토바이도 좀 애매했는데 오토바이는 대부분 안 된 걸로 알아요. 그럼 이제는 오토바이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토바이도 되고 자전거도 됩니다. 근데 아.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작동 조건을 읽어보셔야 되는 게 어떤 차는 자전거 탄 사람 뒷모습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차는 가로로 건너고 있는 자전거라든지 뒷모습 이 두 가지를 다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두 가지 다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요? 네, 그 다음에는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추가되었습니다.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네, 아니 원래 LED 아니었어요? 기존에는 LED 반사판이었는데 이제는 프로젝션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로젝션만 있나요? 네, 프로젝션만 있습니다. 뭐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나누면 헤드램프 자체의 사이즈가 막 달라지니까 그걸
낮은 쪽에다 맞춰야 되거든요, 디자인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헤드램프가 빵빵해져요. 요번에 특히 CV, EV6 같은 경우에 헤드램프 크기가 너무 크거든. 네. 그것도 사실 만약에 LED 전용으로 했다면 훨씬 더 얇아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다중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쿵 들이받으면 그 다음에 튕겨나가서 또 들이받는 걸 막는 거. 자동으로 네. 제동이 딱 된다는 거. 그렇죠. 대신 아쉬운 점은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렌토에도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건 좀 아쉽죠. 소렌토는 갓 소렌토니까 갓 렌토니까 있는 거고 네. 사실 K8 정도면 없을 수 있죠. K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서운하신 말씀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소렌토 사시면 되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윈드실드 앞좌석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본형부터 LED 턴 시그널이 들어갑니다. 훌륭하다. 이거 훌륭하다. 훌륭하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 네. 자동차의 헤드램프, 리어램프 이런 거는 사실 자동차가 달리는 광고판이기 때문에 네, 요 램프를 아끼면 안 돼요. 그렇죠. 옵션 중에서 요 램프는 무조건 끝판왕으로 그냥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에서 아끼면 아꼈지 실내에서 뭐 낮추면 낮췄지 겉에서는 낮추면 안 되죠. 낮추면 안 되죠. 특히 리어를 그렇게 낮추는데 네. 리어는 자동차 타고 쫓아가면서 그 차의 이미지를 보는 거잖아요. 전구가 들어있는 아반떼를 보면 그게 그렇게 아반떼가 싸 보여. 테일램프에 아낌없이 좀 쏟아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열분 호토하면서 칭찬하셨는데 K8 깡통 깜빡이 보셨어요? 못 봤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 충격적일 거예요 아마. 아, 깜빡이를 켜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깜빡이 안 켜는 사람들이 많겠네. 그렇죠. 깜빡이 안 켜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깜빡이 켜면 쪽팔려 이러고서 안 켜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실내 시트 색상을 살펴보시면 브라운을 기본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 잘했네. 잘했네. 그런데 지난번에 실내 리뷰 한번 하셨잖아요. 그때 그 색상은 브라운이 아닙니다. 샌드 베이지 투톤입니다. 아, 샌드 베이지 투톤. 네, 브라운이 아니고 브라운이 아닙니다. 이게 브라운보다 전 이게 더 마음에 드네요. 네, 이거 사시려면 이제 3.5에서 최고 트림인 플래티넘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뭐야. 갑자기 왜 그렇게 돼. 아, 이래서 이게 최고 트림에 있는 거구나. 확실히 딱 예쁘네요. 확실히 예쁘죠. 우드도 보시면 촌스러운 그 갈색 우드가 아니에요. 되게 예쁜 우드네. 그러니까요. 아, 이게 비싼 이유가 있네. 괜히 이 사진을 공개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또 아쉬운 부분이면 기존 네. K7에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번 K8은 쓸데없이 좀 나눠놔가지고 네. 기본에서 샌드 베이지 선택하지 못하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제일 예쁜 컬러는 3.5까지 가셔야 된다. 그랜저는 아니랬는데요. 그 다음에 전자식 룸미러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전자식 룸미러 이제는 프레임 리스입니다. 프레임 이스 아니고 프레임 이스 아니고요. 프레임 리스입니다. 제네시스급이죠. 제네시스급 룸미러. 와, 이거 젠텍스 건데. 네. 이거 수입품인데. 기존 K7에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프레임 리스로 가니까 와 정말 세대 차이가 심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완전 좋은데요? 네, 완전 좋죠. 사실 K7이 이 네. 룸미러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았던 차예요. K7을 타면 네. K7 1세대의 앞유리가 네. 지금 현대기아차 모든 차 중에 가장 많이 누워있어요. 이만큼의 공간밖에 없고 그리고 룸미러가 여기 있어요. 네. 내가 눈을 볼 수가 없어. 룸미러 자체에 하이패스가 들어가니까 이게 네. 공간이 너무 많이 가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K7 1세대 타보면 되게 답답해요. 아마도 이제는 그렇게 불만이 없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센서를 포함한 공기청정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시스템이죠, 정확히 말하면. 아, 숲 그림 있는 그거? 네. 저는 처음에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내기순환을 하는 거예요. 네. 내기순환을 하면서 필터링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세먼지는 없애지만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막 늘어나니까 이게 뭐냐. 네. 이거 뭐 아무 쓸데없는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1분 정도 하고 다시 열어주더라고요. 사람들은 근데 내기순환으로 해놓고 까먹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내기순환, 아우 터널이다, 내기순환 하고 그냥 까먹어버리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순모드로 해서 자기가 알아서 하고 알아서 다시 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죠. 네. 그 다음에 또 언급드려야 될 부분이 앞좌석 뒷좌석 모두 원터치 유리입니다. 그런 것도 좋네요. 네, 이런 건 좋은 부분이죠. 기존 K7부터 쭉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돈 안 들어가면서 옵션으로 넣어줄 수 있는 거 최대한 넣어줘야죠. 네, 그게 그렇죠. 바람직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뒷좌석에서 12V 단자는 없어졌고요. USB로 통합되었습니다. USB 타입 A로 통합되었습니다. 왜 또 A야?
A야. 왜 또 A야? 갤럭시도 이제는 USB-C to C인데 갤럭시는 진작에 C2C였죠. 그러니까 이게 C를 안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 아직 마이크로 오핀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 마이크로 오핀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지. 인포테인먼트 상당히 개선된 부분인데 네. 살펴보면요. 네. 내비가 없어졌습니다. 네, 뭐라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없어져요? 내비게이션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로 대체되었습니다. 오? 네. 그럴 수 있어. 그럴 네?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아니 기존에 있었던 내비게이션이 없어졌는데요? 아, 내비게이션 같은 거 이렇게 이거 폰에다 꽂아서 난 네. 애플 카플레이로만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한 100만 원짜리를 하나 빼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내비게이션 뺐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없는 실내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거는 실드 불가인데 이러면 나가린데. 이 하얀색이 아이오닉처럼 그 하얀색은 아닌 거죠? 이제 비닐을 안 뗀 거죠 아직까지. 아, 여기 이제 보호 비닐이 있고 이걸 떼면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것도 컬러 디스플레이일 거고 컬러 디스플레이죠. 요거는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여기랑 여기 RPM이랑 속도계는 그냥 아날로그틱한 디지털 계기판이고 가운데만 컬러 디스플레이거든요. 요게 디스플레이고 요 가장자리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뚫려 있는 네. LCD로 만들어져 있다. 나름 합리적이잖아. 아니 근데 센터 디스플레이 부분하고 여백을 보시면 아, 요 사이? 여백하고 또 디스플레이 크기가 너무 작은 걸 보시면 그래도 조금 아무튼 요 사진을 보고는 실드가 네. 안 됩니다. 이건 실드가 안 되죠. 인정. 실드 안 돼. 8인치라고 디스플레이가? 8인치입니다. 12.3인치를 넣어주고 깡통을 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내비게이션만 안 넣고 12.3인치 디스플레이 넣어줬으면 안 됐을까? 그러니까요. 아쉽죠. 조금 아쉽네요. 네, 자,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기존 가격이 3,244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K8로 오면서 3,279만 원으로 35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뭐 크게 오른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풀체인지를 감안하면 정말 적은 인상폭인데요.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끼우면 185만 원 인상한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150만 원 혹은 한 40만 원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한 뭐 150만 원쯤 올랐다. 기존에 비해서 내비게이션을 더한다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노블레스 트림끼리 비교를 하면요 3,387만 원에서 3,510만 원으로 123만 원 올랐습니다. 그거 정도 감안할 수 있죠. 당연히 그 정도 올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각종 사양들이 좀 많이 추가되었어요. 어떤 게? 안전 사양에서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갑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후진을 할 때 뒤에 벽이 있으면 거기 박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알아서 제동을 탁 해주는 거군요. 네, 저희는 이거를 득을 봤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스토퍼가 없는 주차장인데 뒤에 벽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쭉쭉쭉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안 가더라고요. 갑자기 쿡 하고 멈추죠. 그래서 스토퍼에 걸린 줄 알았는데 내려서 보니까 스토퍼가 없어서 아 이게 정말 도움이 됐구나 라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그런 경우가 네.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지나치게 날카롭게 서기 때문에 네. 부딪힌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 그렇게 긴급 제동을 했으면 네. 긴급 제동을 작동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겠어. 그 순간에는 딱 떠요. 여기 계기판에 그 순간에는 아니, 말로 가르쳐 주시. 지금 꾹 했는데 지금 그거 보게 생겼어요. 명령어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네. 딱 쿵 하면 긴급 제동이 작동되었습니다. 작동됐습니다. 그런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세틴 크롬 가니쉬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죠. 세틴 크롬 가니쉬. 그릴에 들어가는 요 V자 패턴으로 크롬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노블레스 라이트에는 없다는 겁니다. 얼마 한다고 그걸 빼지? 그러니까요. 그거 왜 빼는지 모르겠네요. 검정색으로 하면 그러면 정말 프레임리스 그릴이죠. 되게 그러면. 밋밋한 네.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못 봤으니까 우리는 저희는 어떤 아직까지 못 느낌일지 봤어요. 모르겠는데요. 네. 자, 다음은요. 네, 그 다음에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노블레스부터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12.3인치 컬러 계기판도 같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디스플레이 하나 딱 있음으로 해서 되게 미래차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또 K8색의 굉장히 좋은 부분인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추가되었습니다. K8 전장이 5m가 넘으니까 충분히 도움되겠죠.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 다음은 후측방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가 있으니까 들어있어야죠. 깜빡이를 딱 켜면 계기판에 그 부분에 카메라를 띄워주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네. 차에서 내리고 버튼 누르면 알아서 주차한다고?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도 그 방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소나타처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기능만 지원될 것 같습니다. 전진 후진만 된다? 네, 기존에 비해서 빠진 사양도 몇 개 보였는데요. 뒷좌석의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노블레스 트림 K8로 넘어오면서 빠졌습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빠졌다고? 있던 게 빠졌다고? 있던 게 없어졌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뭐 단일 유리로도 다 잘들 다니시는데요. 네. 사실 조용하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다 빠졌습니다. 전엔 기본이었어요? 기본이었죠.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요? 후측방 충돌 경고를 하려면 뒤쪽에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기본이었다니 그게 더 충격인데요? 그렇죠. 그걸 왜 기본으로 해줬었지? 뒤에 레이더 2개를 기본으로 달아줬었다는 게 충격적이죠. K7의 옵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랜저의 사실 반밖에 이유가 못 팔았더니. 네, 그 다음에 기존에는 노블레스 트림에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없어졌다고? 선 그렇죠. 넘었네. 선 잠깐 넘었죠, 전동 이거는. 트렁크는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빠져서 다소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올랐어요? 내렸어요? 가격이 123만원 올랐는데요.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옵션으로 치면은 좀 더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 다음 트림은요? 네, 이제 시그니처와 X 에디션을 비교해볼 차례입니다. 근데 X 에디션이 그랜저가 출시하자마자 나온 트림이라서 그랜저 잡겠다고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나온 트림이라서요. 아 그래요? 정말 가성비가 좋았다는 점을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X 에디션을 이길 건 아무것도 없다. X 에디션이 이길 가성비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야? 네. 아니 왜 이렇게 밑밥을 깔고 가세요? 기존 X 에디션이 3,524만원이었는데요. 되게 비싸네. 시그니처로 오면서 3,868만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300만 원이 올랐어? 344만원 정도가 오른 거죠. 아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트림에서 빠지는 옵션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천장의 스웨이드 내장재가 일반 직물 내장재로 변경되고요. 오 스웨이드 내장재가 있었어. 네, 그 다음에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도 빠졌습니다. 이제 두둑 이런 스티어링 휠을 하셔야 되죠. 없어요? 없죠. 왜 그게 옵션이지? 그러니까요. 시그니처쯤 되면은 전동식으로 넣어줘야죠. 그렇죠. 아니 이게 왜 옵션이지? 근데 X 에디션 진짜 해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 엑스디션은 그게 기본이다. 네, 이런데도 K7이 정말 안 팔렸다니.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X 에디션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네, 그리고 또 빠진 부분이 운전석 2기 액세스 빠졌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빠졌다는 말이죠, 이게 빠졌다는 거는. 메모리 시트가 없다? 네. 아 시그니처인데 메모리 시트가 없다? 싸네. 이 컴포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빠진 것들이. 컴포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센데. 추가된 사양 말씀드릴까요? 네 추가.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스파이셔스에서 한번 보셨잖아요. 네, 그게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에서 또 좀 색다른 부분이 네. 현대기아차에서 이렇게까지 가격표에 강조를 해놓은 적이 있었나 싶어요. 어떤 거죠? 고급 우드 그레인입니다. 이거는 리얼 우드를 썼다는 얘기네요. 아, 근데 리얼 우드라고 써놨겠죠. 리얼 우드였으면. 아니 그럼 뭐가 고급이죠? 플라스틱인데 고급 플라스틱을 쓴 건가? 보통의 우드 그레인하고는 네. 확실히 차별화되는 뭐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네, 그 다음에 선택사양 말씀드리기 전에 3.5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왜 현대기아차 분들을 옵션의 장인이라고 하는지 알 것 네, 같아요. 저는 정말 성과감을 준다면 옵션 짜는 분한테 드릴 것 같아요. 아 잠깐 이건 꼭 필요한데 이럴 바엔 네, 이러면서 하나씩 올라가게 하는. 그러다 결국 그랜저까지 가게 만드는 그런 아니 거죠. 왜 그랜저가 나와요? 아, 그랜저가 그랜저에서 K8으로 넘어오는 거지. 그랜저가 최상위 트림인데.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K8 3.5L 가솔린에는 밑에 플래티넘 트림이 또 있습니다. 2.5, 3.5의 트림이 세 가지가 있고 네, 그리고 3.5 전용의 플래티넘이 하나 더 있다. 네, 그렇죠. 이 표가 어쨌든 알아보기 되게 어렵게 돼 있네. 그러니까요. 가격 비교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렵게 돼 있다고. 표를 잘못 그렸어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플래티넘 트림부터 이제 샌드 베이지 컬러 선택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플래티넘 사양부터 네. AWD가 기본입니다. AWD 기본이라고? 네, 플래티넘은 기본입니다. 기본이야? AWD가 들어간 거 자체가 와 신선한데 기본으로 네. 하다니. 아, 그리고 참고로 AWD는 3.5에만 들어가고요. 하이브리드랑 2.5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넣어줘야지. 하이브리드, 저희 그랜저 하이브리드 한번 몰아보셨잖아요. 네. 토크발이 세가지고 초반에 휠핀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쵸. 거기서 가속감을 다 까먹는데 어. AWD 안 넣은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토크가 더 세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AWD가 들어갈 수 있겠지, 옵션으로라도 선택할 수 있겠지 싶었는데 그걸 안 넣어주는 거 좀 아쉽네. 네, 아직까지 인증을 안 받은 상태고요.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가격은 안 나와서 정확하게 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넣어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스웨이드 내장재, 이것도 드디어 플래티넘부터 기본 사양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운전석 모션 에르고 시트도 적용되어 있는데 혹시 네. 이거 뭔지 아세요? 모션 에르고 시트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제네시스에 있었죠. 제네시스, 네. 제네시스에 있었죠. 네, 제네시스급이네요, 여러모로. 뭐였지 근데?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시트를 이렇게 꾹꾹 눌러서
안마해주는 겁니다. 마사지 기능이 드디어 들어왔군요. 네, 볼스터 전동 조절과 컴포트 스트레칭 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제네시스에서 그렇게 광고했던 건데 네. 제네시스에만 들어가는 거로 광고했는데 K8에도 K8에 들어간다는 건 좀... 네, 그 다음에 아이오닉5에서 광고했던 앞좌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들어있습니다. 어? 운전석이? 운전석도요. 운전석에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됐다고요? 모션 에르고도 있고 릴렉션 컴포트도 있는 최초의 차입니다. 그래요. 그러네. 이거는 사실 제네시스에도 없던 기능인데 없습니다, 제네시스는. 신기하네요. 운전자도 당연히 쉴 권리가 있지. 그렇죠. 네. 근데 집에 들어가서 안 쉬시고. 아니 뭐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 유부남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뒷좌석 통풍 시트도 플래티넘 트림부터 기본입니다. 기본이야? 네. 야, 뒷좌석 통풍 시트가 있는 것만 해도 신기한데, 너무 감지덕진데. 네. 그 다음에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다기능 암레스트죠. 리모컨이 있는 시트가 플래티넘부터 기본입니다. 근데 리모컨이 사실 이 리모컨 있는 거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리모컨으로 뭐가 되는가가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죠. 보통 뭐 그냥 라디오 틀고 네. 뭐 오디오 볼륨 조절하고 뭐 이 정도라서 그렇죠.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지 싶어요. 큰 의미는 없던데. 뒷좌석 시트에 뭐 리클라이닝이라도 있으면 이게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 없으면 뭐 리모컨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 없죠. 그 기대했던 그건 없군요.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 없습니다. 아, 이거 아쉽네요. 네, 그 다음에 편의사양에서 아까 전에 X 에디션에 있었던 네. 메모리 시트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추가되었습니다.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도 추가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버튼 누르면 찡찡 이런 거. 네. 운전석 조수석 다 되나요? 조수석은 안 됩니다. 뭐야, 조수석이 돼야지. 조수석은 안 됩니다. 아, 조수석이 돼야 되는데. 왜 조수석이 돼야 돼요? 급할 때 3번 딱 누르는 건가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플래티넘 가격이 얼마인가요? 네, 플래티넘 가격은 4,526만 원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4,500만 원대. 네, 그랜저랑 거의 비슷하죠. 그랜저가 4,350만 원이니까. 일단 뭐 배기량도 그랜저는 3.3인데 3.50. 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신형 엔진이고 그랜저는 구형 엔진이고. 네, 그렇죠. 얘는 3세대 플랫폼이고 그랜저는 2세대 플랫폼이고. 뭐 이게 뭔가 그랜저가 이기는 게 별로 없는데요. 네, 그 다음에 또 3.5 특화 옵션이 AWD뿐만 아니라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 네, 부활했어요. 이거 뭐 진짜 제네시스급인데? 만약에 부드러운 걸 원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댐퍼 강도를 갖고 있다면 스포티한 거 원하는 사람은 요만큼을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중간에다가 넣어요. 이 사람도 조금 부족하고 이 사람도 조금 부족한 그 위치에 중간에다 넣게 되는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하게 되면 이게 스포티하게 달릴 때는 이렇게 스포티하게, 부드럽게 달릴 때는 부드럽게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네. 있으면 확실히 돈값 합니다. 그리고 코너링 할 때나 이럴 때는 바깥쪽을 단단하게, 안쪽은 부드럽게, 앞으로 제동하거나 가속하거나 이렇게 피칭 롤링을 다 잡아주는 그런 네.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서스펜션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K8에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된 옵션을 말씀드려야죠. 간단하게 HDA2가 들어갑니다. 오, HDA2가 들어가요? 네. 이야, 세상에 진짜 야, 진짜 무슨 K8이 진짜 칼을 갈았군요. 아까 전에 드라이브 와이즈 기존 차량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 이유가 드라이브 와이즈 여기 보이시는 120만 원짜리 옵션을 넣으시면 네. HDA2가 들어갑니다. HDA2가 사람들은 뭔지 모를 것 같아요. 깜빡이 켜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주는 시스템이 주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게 주력입니다. 혹시나 모를 블라인드에 있는 차량을 딱 가려내서 제동을 해주거나 원래 차선으로 복귀시켜주는 시스템이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후측방 감지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 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차선도 좀 더 와이드하게 보기 때문에 끼어드는 차도 인식할 수 있죠. 저는 그런 경우에는 클락션 기능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 자동으로 클락션이 딱 나가게. 좋습니다. 메르디안 사운드 시스템 14개 메르디안.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리디안 14개. 와, 네. 스피커 14개나 되나요? 그랜저는 12개였죠. 네, 그 다음에 모션 에르고 시트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릴렉션 컴포트 시트에서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높이 조절이 포함됩니다. 그게 네. 이상하게 릴렉션 컴포트가 그랜저 조수석에 있는데 그건 네. 높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술을 개발한 것 같아요. 아, 제네시스도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면 네. 높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옆좌석에 릴렉션 컴포트를 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K8에 들어간 이유가
이 높이 조절까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닐까. 맞아요. 아이오닉에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아이오닉도 높이 조절도 되면서 모션 릴렉션 컴포트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훨씬 더 그게- 완성된 네. 그런 시트인 것 같네요. 훨씬 더 완성된 것 같습니다. K8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사양이라고 한다면 3종 공조 이 정도가 또 추가된 사양일 것 같고요. 이제 그랜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옵션대로 비교를 해보면 노블레스랑 익스클루시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그랜저가 이 K8에 비해서 160만 원 정도, 17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비싸다고요? 아까 비싸죠. 싸다며요. 아, 그거는 이제 최고급 옵션. 그래요. 그거는 이제 플래티넘 대 캘리그라피를 비교했을 때고요. 네. 2.5 주력인 익스클루시브랑 노블레스 비교했을 때는 그랜저가 좀 더 비쌉니다. 아니 어떻게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랜저잖아요. 아니 이름값인 거예요? 이름값인 거죠. 그렇구나. 아유 우리가 그랜저를 너무 얕잡아봤네. 네, 근데 이것도 납득이 되는 게 네. 그랜저 익스클루시브에서 K8보다 뛰어난 사양을 살펴보면요. 네. 답니다. 다가 뭐야? 다 뛰어나요. 다 뛰어나다고? 네. 아니 뭐가 뛰어난데요? 빨리 말씀을 좀. 네. 아니 좀 뜬들지 말고 한 번에 좀 말해요. 네, ADAS로 후측방 중체 충돌 방지 보조, 그다음에 안전하차 보조, 그다음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8인치 휠 여기서부터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전체 유리가 다 자외선 차단 글리스입니다. 게다가 이중 접합이고. 그다음에 후진 가이드 램프도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들어가고요. 메모리 시트, 운전석 포웨이 럼버 소프트, 운전석 전동식 쿠션 익스텐션, 조수석 릴렉션 컴포트도 다 기본입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카드키도 들어가고요. 전동식 TTN 텔레스코픽 이것도 익스클루시브부터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사실 그랜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랜저가 한 100만 원 비싸지만 옵션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죠.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네요. 네. 약간 가성으로 따지면 역시 그랜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그렇죠. 중간 트림으로 가게 되면 네. 실질적인 가격 저렴이다. 네. 만약에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네. 뭐 놓치지 않아야 될 그런 옵션인 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브 진짜 해자죠. X 에디션입니다. 이게 사실상. 사실상 X 에디션에 해당되는 네. 그런 트림이 자동차마다 하나씩 있군요. 있죠. 그리고 저희 영상을 잘 보시면 꼭 그 가성비 트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익스클루시브가 가성비 트림이다. 네. 그 다음에 K 시그니처랑 캘리그라피랑 비교해 보시면 네. 캘리그라피가 대략 240만 원 정도 비싸요. 너무 비싼데 240은? 캘리그라피에서 또 선택을 하실 거잖아요. 시그니처에서도 그렇고. 네.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K8이 뛰어난 상태가 됩니다. 같은 가격이지만 네. K8에서 맞는 옵션을 맞추려면 적어도 한 240만 원 정도, 240만 원 정도 추가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둘의 가격은 같아지고 네. 옵션은 실질적인 기능들은 K8이 훨씬 뛰어나진다. 저희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대단합니다. 네. 이 캘리그래피와 시그니처의 옵션을 맞추면 똑같다. 네. 그런데 거기서 무조건 K8이 더 우세하다. 모든 기능들이. 그래서 오늘 가격표 굉장히 복잡하셨을 텐데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요. 네. 이게 이름값이 중요하신 분들 아직까지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랜저를 선택하시는 게 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기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모로 안전장치가 개선된 부분 그 다음에 3세대 플랫폼 이런 신기술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나 달리고 싶은 분들은 K8이 좀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안전을 빼놓을 수 없죠. 안전 뺄 수 없죠. 안전은 어떤 차가 더 안전한 거예요? 두 개 다 에어백 개수는 같고요. K8에 조금 더 많은 안전 장비가 있습니다. 다중 충돌 방지 제동이라든지 HDA2 같은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K8이 좀 더 안전한 거는 부정할 수 없겠죠. 근데 이번 K8이나 그랜저나 모두 미국에 나가는 차량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스몰 오버랩 테스트라든지 이런 수치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3세대, 2세대가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실제로 충돌해 보기 전까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한번 그랜저 갖고 와 보세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충돌 테스트를 둘 중에 한 차에 타시고서 충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뭐. 둘 중에 어떤 차에 타실 거예요? K8이요. 자, 아무튼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많이 좋아졌고 정말 현대차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든 것 같아요. 오너 입장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너는 지금 그래서 사신 지 얼마 됐다고요? 1년 좀 넘었죠. 그게 네. 거의 최초로 산 거예요. 사전 계약해서 사전 계약해서 10시에 사전 계약을 했으니까 서버 열리자마자 들어간 거죠. 그러고서 산 사람이 1년 반 만에 구형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네. 야, 이게 이런 식으로 빨리 변해도 되는 건가? 차 나온 지 15개월 됐죠. 아이폰 변화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아이폰은 사실 4년 동안 풀체인지를 안 하잖아요. 그러게 아이폰보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현대기아차 정말 네.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변화된다는 건 자동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정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을까 싶은 정도의 그런 속도예요.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가 끝물이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안 들어간 기술이 있어? 다 쥐어짜서 빼내 이러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나중에 넣어야지 했던 거. 야 나중은 없어. 지금 넣어야 돼. 지금 넣어야 돼. 다 넣고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끝나 이제. 네. 이미 끝날 수도 있어. 지금 빨리빨리 넣자.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지금 뭐 굉장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뭐 구형이 됐다 그런 거 뭐 좀 억울하다 싶기도 하지만 사실 새로운 차가 나오는 게 더 좋잖아요. 좋죠. 좋죠. 왜 울고 있어 근데? 좋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보카 김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 평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요? 이름값도 원하시고 옵션도 원하시면 다음 세대 그랜저로 가십시오. 누가 눌렀어요? 눌렀네. 야씨, 우리 PD님들 쿨에 그냥 누르고 그냥 가버렸어. 그냥 뭐 무슨 알아서 하라 이거지. 알아서 하라 이거지. 제가 잘 하고 있으니까요. 피디님들이 걱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닐까요? 아 그래요? 네. 네 덕분이구나. 알겠습니다. 차세대 모카 인재죠. 그렇군요. 네. 네.